좋습니다. 자, 고사 한번 봐보세요. 음. 등비급수의 활용으로 거의 이제 원래는 수능에서 그 고정 출제했던 프루타리안 유형인데 똑같은 모양새가 반복이 되고 고정적으로 등비수열의 학공식이 쓰여지는 녀석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은 수능에서는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작년 수능부터 안 나오고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그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 자, 이 부채꼴의 넓이를 연쇄적으로 더하는 과정인데요. 내가 프랙탈을 해결할 때 지난 시간 어떤 얘기를 줬었냐면은 중계자 AN을 구해서 자, 중계자 AN을 구해서 그 AN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기도 적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AN이 구해야 되는 목적값을 표현하기도 적절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일부 같은 경우에 대개 AN은 반지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이나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필수적인 데이터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넓이보다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식을 세우기에도 비교적 수월해요. 자, 그래서 내가 처음 요 녀석의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AN을 두고 두 번째 그림의 반지름의 길이를 AN 플러스 1이라고 두고서 관계를 뽑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그 AN이 그 비례성을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다 넓이를 더할 예정이잖아. 그 넓이하고 AN의 관계가 그냥 비례하는지, 그러니까 둘레 같은지 더 제곱에 비례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규칙성을 띠고 있죠. 자, 그러면은 병모야, 여기가 몇 도니? 네, 왜냐하면 여기가 30도로 고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삼각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N이 자 이렇게 이걸 그어보면은 그 관계를 한번 태율이가 얘기해 볼까? AN 플러스 1이 요 길이랑 똑같다라는 힌트로 드릴게요. 요렇게 됐니? 그러면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요? 네? 자, 여기가 30도예요. 여기가 60도예요. 여기 90도고요. 그리고 이제 원과 접선에 의해서 얘도 30도, 30도가 되거든요. 네. 자, 여기가 그러니까 30도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얘기해 보시죠. 둘이 무슨 몇 대 몇 관계예요? 경우에 몇 대 몇 관계니? 자, 그 각도가 이렇게 30도, 60도 특수각을 이루는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는 1대 루트 3대 2라는 삼각비가 됐었죠. 그래서 그럼 어디다가 루트 3을 곱해? 어디다가 곱해?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3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자, 내가 지금 조건을 통해서 관계를 뽑아낸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이제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게 AN을 가지고서 이 넓이 SN을 한번 뽑아볼까? SN은 AN의 제곱 파이에다가 60도는 저기 뭐예요? 중심각 60도일 때 360분의 중심각 해보면 6분의 1 AN인 거 이렇게 나오시죠? 됐니? 분체권 넓이 공식을 우리가 모르진 않잖아. 자, 그럼 이게 AN이 SN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띠고 있어요? 응? 비례해요, 아니에요? AN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AN이 2배가 되면 SN은 4배가 되는 그런 제곱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얘가 비율이 루트 3분의 1인데 실제 공비는 3분의 1이 되는 거라고요. 보셨나요? 자, 그다음에 어, 그럼 이제 끝났는데요. 포항을 알아야 되겠죠? 무한 등비 급수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그 넓이 S1을 한번 태율이가 구해볼까? S1은 몇인가요? 병우야 S1 몇이니? 네. 부채꼴의 넓이 하면 되죠. 자, 그럼 전체 넓이 S는 1-R분의 6파이가 돼서 12파이가 답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 유형 봐볼게요. 일단은 저기 저기 변형이랑 저거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의 포인트는 개수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문제에서는 개수가 다 일관되게 한 개였어요. 이번에 이제 개수가 늘어나니까 공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넓이가 3분의 1이 되는데 개수는 2배씩 돼. 그럼 결론적으로 공비는 몇이니? 뭐야? 넓이는 3분의 1 토막이 되는데 그 넓이의 크기는 개수는 2배가 돼. 그럼 공비가 몇이야, 그러면? 자, 내가 병모한테 10,000원씩 주기로 했어. 근데 이제 드는 돈을 3,000원으로 줄였어.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주던 걸 2번 주겠대. 그러면은 3,000원이 됐다라는 건 10분의 3이 된 거죠. 근데 2번 주는 건 2배가 된 거죠. 결국에 몇 분의 몇이 된 거니? 네, 5분의 3이 된 거죠. 네, 그것처럼 공비에 영향이 있습니다. 포항은 어차피 한 개니까 한 개인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앞에를 봐보세요. 자, 이렇게 뭔가 가스 밸브 같이 생긴 그림이 있는데 그 밸브가 처음에는 한 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두 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네 개, 이렇게 점점 2배가 되는 개수의 일반항이 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넓이만 세주면 되는데요. 그 두 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어, 왜냐면 전체 넓이란 하나의 넓이 곱하기 개수니까요. 가로 세로의 비가 3대 1이고요. 이렇게. 그럼 대각선의 길이의 비는 몇이죠? 정모씨? 루트 10이죠? 음. 비율을 구한 거고요. 자, 자 그러면은 지금 아직 실제 값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비율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세로의 길이를 AN이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는 3AN인 거 맞니? 그럼 태율아, 이 대각선의 길이는 몇일까? 방금 했던 비례식을 참고를 하자면 피타고라스를 써보세요. 몇이에요? 저 대각선의 길이는? 네? 루트 10이죠? 네. 피타고라스 루트 해줘야 되니까. 루트 10 AN입니다. 그게 지름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넓이, 그 R1의 넓이를 구해 보시면 원에서 저 직사각형을 뺀 거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10 AN의 제곱 파이에서 그 다음에 3AN의 제곱을 뺀 거니까 결론적으로 AN의 제곱으로 묶이겠지? 자, 병무야. A1과 요러한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어떤 관계니? 어떤 관계죠? 뭐의 제곱에 비례해? A인의 제곱과 넓이가 비례하는 거죠? 네.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 자, 근데 그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거는 루트 10 A1이 2라는 이야기죠. 지름은 2니까. 저렇게 해서 초함을 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요 AN 자리에다가 루트 10분의 1을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R1이 나오죠. 자, 초항 일단 내비두시고. 자, 그러면 다음 그림과의 관계를 봐볼게요. 내가 지금 요 세로의 길이를 AN이라고 놨을 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로의 길이 AN 플러스 자, 이 둘의 관계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해볼까? 네, 해보세요. 1분 정도 시간. 그럼 경무가 A과 AN 플러스를 관계식을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자, 루트 10분의 1 AN은 AN 플러스 1과 같다. 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쵸? 여기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자, AN은 지름의 길이랑 똑같죠. 아까 지름은 여기에 루트 10배였죠.
병모가 아주 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병모야. 그렇다면 얘는 AN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그럼 실제 우리 계산해서 공비는 몇일까? 네, 그렇죠. 10분의 1입니다. 이제 병모가 아주 한 바퀴 했더니 이제 대답을 아주 너무너무 잘해요. 네, 이렇게 대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초항을 알아야겠는데요. 자, 첫 번째 넓이. 첫 번째 A1의 길이가 루트 10분의 2였어요. 그래서 루트 10분의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시게 되면 자, 1의 제곱이니까 그냥 파이가 되겠고요. 10분의 4니까 네, 10분의 12 이렇게 어씨, 왜 음수가 나와? 잠깐만. 근데 파이에서 루트 10분의 2니까 10, 잠깐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지름은 2죠. 예,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2가 포항이죠. 자, 원의 넓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고 제곱 파이를 빼먹었군요. 그래서 맞죠? 그럼 양수 맞죠? 예, 10분의 2 제곱하면 자, 10분의 12. 자, 초항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r분의 초항이니까 전체 넓이 s는 위아래에다가 저걸 곱하면 되겠죠. 자, 10분의 9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9분의 1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검토 좀 한번 해보죠. 반지름 길이가 1이다. 지름은 2다. 디스플레이. 첫 번째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파이에서 3a는 빼고 자, 우리 개수를 생각을 안 해주셨죠? 네. 자, 그래서 공비가 자, 넓이의 공비는 10분의 1인데 진짜 공비는 몇일까요? 지금 개수가 그 2배가 되죠. 2배가 되죠. 여기다가 2를 곱해주신 5분의 1이 공비입니다. 최종 결론은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1-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4분의 5를 곱해주시면은 4분의 5파이에서 4분의 5 곱하기 10분의 12니까 네, 2분의 3. 답이 2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발전 문제 빼고 다 풀어보고요. 단원 종합 문제도 이제 다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저기 다음 시간에 저기 프랙탈이 어려우니까 터프를 할 테니 프랙탈을 지금 3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할 테니 노말까지 다 풀어보시고요. 그럼 이따가 그 진도는 이 극한까지 좀 다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 보시죠. 그러면 24번이랑 30번 먼저 해보면 되죠? 제가 27번, 24, 27, 37, 30 일정하게 증가하네. 자, 먼저 24번 봐보시죠. 다른 문제는 다 완벽하게 푸시는 거지? 네, 그렇게 좀 믿을게요. 네, 이거, 24번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 제수를 이렇게 전개를 하셔서 이걸로 직접 나눠 보시는 겁니다. 그럼 가장 뭔가 무식하지만 직접적으로 푸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어, 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자, 요렇게요. 자, 먼저 x-1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는 몫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몫을 다시 한번 x-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면 걔는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x-1로 나눠 떨어지면 1을 대입하면은 어때요?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b는 -a 1이니까 네, 저 식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x4승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얘가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고요. 근데 x-1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x3승이 필요하죠. 그럼 마이너스 x3승인데 없어져야 되니까 와리를 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은 플러스 a 플러스 1 x를 하게 되시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그다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네, 되셨나요? 끝자리가 딱 맞춰지죠? 자, 그러면은 누가 몫이야? 요 녀석이 몫이죠. 얘가 다시 한번 뭐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고 우서가? 스타카토 금지. 한번 풀 센텐스로. 어, x 시간 왜 이렇게? 맞아요. x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다가 몇을 대입해? 몇을 대입해 우서가? 인수정리. 자, 1을 대입해서 몇이 나와? 예. 자, 그래서 1 플러스 1, 한 다음에 그 a 플러스 1이 이렇게 두 개가 된 게 0이다. 이식해주시면 이제 a가 나옵니다. 관계식에 의해서 b가 또 나오겠죠? 자, 그럼 넘겨주시면은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돼서 b는 1이 나올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네. 어, 아, 네,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항등식 이걸 이용하는 그 관계죠. 다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이 생겼대. 그래서 자, 항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개수비교법과 대입법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대입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거를 내가 부분 전개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이거를 다 일일이 하기에는 좀 토 나오잖아요.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요, 양변에 우변은 이제 2의 4승 즉 16이 나오게 되고요. 다변은요. 그다음에 우변은 다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0부터 A8까지 다 모두 더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홀수 번째 항만 남아야 되죠. 짝수 번째 항이 사라져야 되죠. 그럴 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1이고 2고 3이니까 6의 4승이 되는데요. 이거 그냥 2의 4승이라 쓸게요. 네. 자, 우변은 A0 빼기 A1, A2 이런 식으로 홀짝홀짝이 반복이 돼서 홀수 앞에서는 마이너스, 짝수 앞에서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변변이 더하거나 빼서 홀수 번째만 남으려면 얘에서 얘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빼기. 그러면 A0 짝수끼리는 다 지워지고요.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변연성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4의 제곱이고 36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4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어, 너무 큰데? 아, 미안한데 두 개죠, 두 개. 두 개의 홀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홀수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20이니까 마이너스 64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30번. 이것도 한번 풀어준 바가 있어서 이걸로 설명을 하자면 자, 이 문제는 이제 다항식이 3개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결국 묻는 게 뭐니? h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h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는 거 맞나요?
h-1을 구하려면 여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0이 나오거든요. 그럼 h-1을 구하려고 했더니 얘가 0이 돼서 걔를 사라지게 해버려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요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을 인수분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 주시면 100%의 확률로 요러한 인수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좌우변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요 인수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따로 써 주신 다음에 이 남는 목 있잖아요. 목이 바로 hx가 되는 거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계산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3승 빼기 3승은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런 형태로도 인수분해로 쓸 수가 있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3승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얘의 장점은 필요한 도구가 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점이고 얘의 장점은 인수분해 폼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상 어차피 인수분해를 우리가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건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요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이거 먹을 사람 먹을, 먹을 사람 선생님 괜찮아요. 이 어깨 없이 주는 나무예요. 내가 하나 먹어. 네, 네, 먹어. 아, 부끄러워서 그래. 그냥 주면 돼. 얘한테 자꾸 전달해줘. 주면 먹어요. 네, 드세요. 자, 볼게요. 다시. 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써볼 건데, 자, 이것 빼기 요거를 하면, 자, 여기 마이너스 x 제곱 나오죠? 자,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이제 5x 나오고, 요거 빼기 하면 6 나오죠? 우리 봤던 그게 나온다. 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이 바로 hx가 될 예정이에요. 그쵸? 네. 자, 그래서, 그, 그럼 끝났어요. 되게 새콤하네, 이거. 자, 이거를 전개하면 미친놈이에요. 플러스, x 플러스 3x 플러스 5 곱하기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 f의 제곱 fg 그 다음에 g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hx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갖고 이 계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f-1 먼저 구해볼까요? f-1은 1 더하기 2니까 3이고 g-1은 여기가 플러스 2고 플러스 2니까 3이에요. 그러니까 4, 3, 3, 3이니까 2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 자, 항등식의 개념과 인수분해 개념이 좀 섞여 있는 거고요. 네, 1번부터 35까지 그러면은 이 확인 유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84페이지. 음. 그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업 테스트 녹화본은 좀 고3, 고2도 섞여 있어서 잘 좀 참작해갖고 잘 봐주시기 바라고. 자, 볼게요. 여기 또 원의 일부가 나왔죠. 되도록이면 이 녀석을 A인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개수는 일단 추가되지 않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an 플러스 1입니다. 항상 다음으로 넘어가는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음, 그냥. 자, 먼저 저걸 an으로 잡으면은 sn은 너무 쉬워서 그냥 안 쓸게요. 그냥 s 하나만 불러볼라 태워라. 저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했을 때 내가 색칠한 저 이제 PC 한 조각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an. 자, 우리 자, 태우씨. 자, 원너비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an 제곱 파이 끝? 이거는 4분의 1 원이잖아요. 4분의 1까지 해주셔야죠. 이거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내가 이제 중재자 데이터랑 구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관계가 너무너무 제일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같은 모양의 an 플러스 2가 저 녀석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음. 자, 문제에서 이런 힌트를 좀 줬네요. 지금 얘네 가로 세로 b가 2대 1이라는 조건을 아직 내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럼 병모야 여기가 n이잖아.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힌트를 너무 노골적으로 줬네요. 요렇게 하게 되면 요게 이 an이죠. 어, 뭐야? 뭐야? 그럼요. 라는 리액션이 나와야지 왜 깨달은 것 같은 리액션이 나오는 거지? 음, 음. 자, 자 그럼 이거 태율이가 이번에 한번 관계식 세워볼까? 태율아, 요 길이가 이제 AC가 2AN인 거 알겠어? 그럼 이게 2AN인 거 알겠어? 그러면 그 2AN을 한번 저기 관계식을 표현해 보세요. 자, 하나만 더 해줄게. 자, 여기가 2AN이면 여기도 AN이니까 요렇게 길이가 몇이에요? 요렇게. 저 AN이죠. 자, 그럼 여기가 AN 플러스 1이면 여기가 AN 플러스 1의 2배인데요.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가 몇이니? 자, 대각선의 길이를 내가 AN으로는 이렇게 구했어요. AN 플러스 1로는 여기 대각선 길이 몇이니? 어? 아니. 자, 봐봐. 자, 1대 2대 비율. 피타고라스 써보세요. 피타고라스.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해야 돼요. 자, 봐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피타고라스 쓰면은 루트 5죠. 네. 그래서 루트 5 그 AN 플러스 1이야. 어.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 AN이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진짜 공비는 몇일까? 태율아? 공비가 루트 5분의 1일까? 5분의 1이겠죠. 제곱이라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토항이 몇입니까? A1이 지금 1이니까요. 네. S1은 몇이죠? 1을 대입해 주시면은 4분의 파이죠? 다 됐습니다. 1 마이너스 R분의 S는 1 마이너스 R분의 A니까 자, 이거 5분의 4니까 4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1 마이너스 R분의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4분의 5니까 1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몇 번이죠? 1번에 있네요. 자, 변형 문제 하나 더 해볼게. 자, 정삼각형이 있고요. 각의 이등분선이 있대. 그래서 공통 부분, 이렇게 잘린 부분 넓이를 다 이제 더해 나갈 예정이구나. 개수는 뭐 이렇게 쌍쌍벌이 일정해요. 한 패턴마다 두 개씩. 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녀석을 어, 지금 이게 반원의 일부인가? 본이란 말이 몇째 줄에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AN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음, 관계식이 제일 항상 어렵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넓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나요?
뭐 똑같은 거 이제 두 개의 거로 사료가 되는데. 자, 각의 이등분선이고. 자, 정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은 여기가 몇 도죠? 30도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게 부채꼴이죠? 그림이 좀 애매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냥 원의 일부고, 부채꼴이 아니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삼각형과 부채꼴의 합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을 AN이라고 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그 SN은 어떻게 되나요? SN은 이거 두 쪽 넓이 합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SN은 여기 있는 부채꼴의 넓이와, 자,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30도니까 왜? 이등분 삼각형이잖아. 자, 태율아 여기 몇 도니? 자, 여기 힌트. 여기 60도니까 30도 30도예요. 자, 이거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30도 30도예요. 여기 몇 도니? 자, 한 외곽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닙니다. 자, 여기가 얘들 20도이고 여기가 30도예요. 여기는 이 두 개를 더한 한 외곽의 성질 50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별표라고 했을 때 별표랑 50이랑 만나서 180 돼야 되잖아요. 별표랑 얘네 둘이 만나서 180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0, 30이랑 얘네랑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30, 30이니까 여기는 60이 되겠죠. 한 외곽의 성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고,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쓰이는, 중1 때 배운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60도입니다. 자, 그럼 넓이를 표현해 볼까요? 자, 넓이를 표현하면, 자, 먼저 삼각형의 넓이는 사인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사인을 이용한 걸 병목 한번 불러볼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바로 나와야지. 틀렸습니다. 자, 끼인각을 이용하셔야죠. 자, 2분의 1 곱하기 사인 120, 사인 120은 사인 60이랑 똑같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AN의 제곱입니다. 파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에. 틀렸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잠깐만요. 40번 보시죠. 자, 40번 모르시는 분들만 보세요. 이거 아까 이제, 저기,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알아라. 그, 자, 저 녀석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야. 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2x 플러스 3. 사실 이제 그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거 아까 다른 설명하다가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2x 플러스 3이다. 자, 그럼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복잡해진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되어 있기도 하고 무언가 이렇게 곱해져 있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변형이 돼 있어도 그 나머지 정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에다가 몇을 대입해? 마이너스 5를 대입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나는 f-2가 필요해요. f1이 필요해요. 그걸 여기서 이제 여기 채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값이 마이너스 15하고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5가 나와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이 돼서 36. 답이 3번이에요. 네, 43번 볼게요. 네, 맞아요. 이거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을 문제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저거다. 몫과 나머지가 있으니까 FX를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산식 형태고, 그 다음에 QX를 다시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니까 요 발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Q2가 3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F2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2를 대입하면은 4, 4, 4니까 12, Q2는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7이 나오니까 아, F2가 43이구나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음. F의 함수값을 하나 알게 된 거죠. F2가 43이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자,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아요. 자,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겠죠. 자, 아마도 이 문제를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요 녀석 때문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까지는 다 잘 구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를 대입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2를 대입해서 43이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선생님 이거는 뭘 대입할 수가 없는데요. 막 x 근의 공식으로 대입하면 막 엄청 복잡해지는 거 요거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 나머지라는 개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중간 나머지가 뭐냐면 37을 내가 2로 나눌 때 먼저 이렇게 10이라는 몫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로 일단 17이 나오게 되는데 자, 나누기가 완료가 안 됐죠? 왜? 나머지가 목보다 더 큰 상태잖아. 나누기가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해놔요? 자, 얘가 이제 중간 나머지인데, 한 번 더 나눠주잖아요, 요렇게. 그럼 최종 나머지는 1이 나오게 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요런 스킬이 하나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점의 변화 시키게 되는데, 관점 변화요. 관점 변화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재수하고 목이 곱해져 있는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은 그 이렇게 묶음을 지워 줄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x 3승 빼기 8로 나눈 거죠. 근데 관점을 변화시켜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몫이 요게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되겠니? 관점을 변화시킨 거야.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아까 우리 2차 이하의 나머지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나머지가 재수랑 같은 차수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 자, 요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얘가 이제 뭐가? 얘가 중간 나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관점을 변화시켰더니 내가 잘 세운 나머지식이 중간 나머지라는 찝찝한 녀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더 나누라고요. 뭘로? 얘로. 얘로 한 번 더 나눠서 그거를 얘를 다시 말해서 얘에 대한 이제 검산식으로 써주게 되면 차수가 똑같으니까 몫은 A라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면 최종 나머지가 나오게 된다. 얘로 나눴을 때 최종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었죠. 2x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은 두 개였어요. 첫 번째는 이 식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FE가 43이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FE가 43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2를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은 이거 다 날라가고 12A 곱하기 7이 43이니까 A는 3이 나오게 돼서 RX가 결국 완성이 돼버리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크게 두 개입니다. 자, 이 앞에 이 조건이 이제 니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조건이 이제 기억에 해당이 되죠. 자, 니은으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대입할 수가 없어요. 자, 니은 이해되셨죠? 이렇게 식 세운 거. 그 다음 기억 다시 봐볼게요. 자, 기억은 qx를 갖고 또 이렇게 한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시면은 f는 43이다.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하고 니은이 나오는 것까지 되셨니? 기억하고 니은을 뽑아내는 것까지 되셨죠? 우석이 됐어? 시켜봐야지.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대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는 2차 이하의 나머지로 적절한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써내게 됐어요. 그쵸?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통상적으로 했던 x에다 2를 대입하고 이걸 0으로 하는 어떤 허근을 대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중간 나머지라는 방법을 내가 지금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대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그,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관점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중간 나머지 방법, 중간 나머지 이론.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x3승 빼기 8로 나눈 건데 이 식을 이렇게 묶음을 배치를 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눈 상황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몫이 되겠고 이렇게 곱한 게 몫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문제가 돼요. 핫수가 똑같으니까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 이어서 얘가 이제 중간 나머지가 되는 거라서 다시 한번 나누면 이제 최종 나머지가 나오는 그 모양새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혹은 바꿔 말해서 ax제곱 플러스 bx가 a는 bq 플러스 r꼴로 표현해 봤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로 나누면 똑같은 차수이기 때문에 몫이 상수인 a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최종 결과가 최종 나머지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생각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x로 얘네를 한번 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최종 나머지 2x 플러스 3이 나오는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가 rx야. 얘도 rx야. rx가 이렇게 보다 더 구체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소모되지 않은 조건 기억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2를 대입했을 때 얘는 날아가고 얘는 얼마가 나온다? 43이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a도 완성되고 rx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 rx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44번 n이 자연수 항상 자연수나 정수 조건 나오면은 예민하게 봐주시길 바래요. 부정방정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다항식 x의 n승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식이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자 요거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 발문을 그대로 이렇게 식으로 옮길 수 있죠. 자, 얘를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요게 나왔다. 됐니? 이거 검산식이야 그냥.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거 x-3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자, 묶어주시면은 요런 식이 나오게 되죠. 아까 비슷한 걸 봤었고 그럼 구하는 게 뭐냐면은 실수 PQ를 구하는 건데, 자, 그럼 내가 이제 양변에서 해볼 수 있는 거, 저기 X래. 우서가, 내가 요 식을 보고서 양변에다가 몇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겠니? 그렇죠. 3을 대입해 보기가 좋겠죠. 3을 대입하시면, 자, 얘는 싹 다 0이 나오죠? 우변 0인 거 다 확인됐어? 예. 답에는 몇이 나와요? 3의 n승은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죠. 3을 거듭 제곱해서 0이 나올 수가 없잖아. 0이 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양변 나눠주시면은, 자, 9-3p는 3p 플러스 q가 0이 나오는 거 되셨어? 그러면 관계식으로 q는 3의 p-3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요걸 인수분해 주시는 거야. x-3으로. 그럼 그거에 대한 몫이 나오겠죠. 걔가 얘랑 같다. 그럼 거기서 또 한 번 3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q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3의 p-3이라는 식으로 고치게 되고 p-3이랑 3이랑 이렇게 됐을 때 자, 우서가 이거 둘이 곱하면 얘 나오죠. 둘이 더하면 얘 나오나요? 나오죠. 그쵸? 안 나와요. 안 보이는 척 보이시는 거 알아요. 자, 더하면 이렇게 p잖아요. 마이너스 p잖아요. 어떻게 해? 여기 각각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이렇게. 네. 그럼 둘이 곱하면 요거 나오고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얘 나오죠. 이제 나오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x-3, x- 그다음에 p-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요 식이 저기 요 식이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그럼 x-3, x-3은 공통이고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은 거죠.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뭘 해봐? 뭘 하면은 좀 식이 예쁘게 정리가 될까? x에다 몇을 대입하면? 핑크색에서. 저가 몇을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얘는 뭐만 남아? 3의 n승만 남죠. 얘는 뭐만 남아? 3 빼기 p 플러스 3이니까 6 마이너스 p가 남죠? 이렇게? 됐어요? 뭐 안 썼나? 3의 n승이 남고
그 다음에 요거. 아, 자, 여기서 일단 요 관계식 때문에 3의 n승을 나눠줬는데, 이 상태로 양변에다가 저기 3을 대입해서 여기 3의 n승도 있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죠? 네. 자, 지금 요 녀석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근데 원래 식에는 x의 n승도 있잖아. x의 n승이 있어요. 그래서 x의 n승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3을 대입하시면은, 자, x-3은 똑같으니까, 지금 어떻게 같아야 돼? 얘랑 이렇게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3을 대입하시면 여기 3의 n승만 남고요. 여긴 3의 n승이고, 여긴 6-p니까 3의 n승 나눠줄 수 있겠죠. 0이 아니니까. 그럼 1은 6-p가 남게 되고, 따라서 p는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p하고 q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q도 나오게 되겠죠? 얘가 5니까 q는 얼마가 나와? 6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구하는 게 뭐죠? p가 5고 q가 6이니까 10에서 18을 빼니까 정답은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자, 복잡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굉장히 쉽습니다.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요거다. 그걸 그대로 검산식 형태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산식이 기본적인 항등식이니까 3을 대입해서 나누시면은, 3을 대입하면은 P하고 Q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기억이라고 해보죠. 자, 그 다음 절차로 아까 비슷한 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자, 얘는 x-3으로 묶이게 되고요. 얘도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결국 이걸 대입하시면은 x-3이라는 인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3을 대입한 게 0이다라고 식을 놨기 때문에. 그쵸? 자, 3을 대입해서 0이니까 얘 역시도 얘처럼 x-3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는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이 얘랑 똑같은 식이 되죠. 근데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x-3은 어차피 같으니까 무시해주고 여기 있는 이 핑크색 동그라미와 얘랑 같아져야 돼요. 그럼 여기 또 뭘 대입해보고 싶냐고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3 대입해보고 싶잖아요. 이거 날라가고 얘는 3의 n승만 남고 얘는 여기서 3 빼면은 여기 6-p고 여기 3의 n승이니까 3의 n승 약분해서 1 되고 그래서 p가 5가 나오게 되고 관계식에 의해서 q 나오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고민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갔다 오세요. 자, 다음 문제 질문. 자, 50번까지 없어요? 없어요? 네. 가야 된다. 아, 저 국어? 네, 가세요. 그러면 저기, 준영아, 이따 화장실 가면서 뒷자리로 좀 이동할 수 있을까? 이따가. 네. 번호를 건너뛰시면 돼요. 필요하실 때. 네, 35번. 이렇게 3번이 나오는 요 문제. 자, 새 로고 값이 똑같죠? 자, 우리 비슷한 상황에서 저거를 K를 두고 접근을 해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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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수의 자릿수를 아는 거니까 상용 로고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5의 30승을 x라고 해놓고 상용 로고를 취해 볼게요. 그러면은 30 로그 5인데 얘는 30 곱하기 0.699죠. 됐나요? 자, 그러면 로그 x의 값은 39, 27, 27, 18, 20.97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사값도 적절한 값이 나왔고요. 어, 20.97. 자, 그래서 일단 정수의 자릿수는 A는 몇 자리 정수예요? 21자리 정수죠. 0의 개수가 20개니까. 되셨나요? 됐어요? 예, 예. 그 다음 최고 자리 숫자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인데 이걸 당황하신 이유는 원래는 0.97을 소수 부분으로 갖는 로그 값이 이렇게 로그 값이 소개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 최고 자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는 근사값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0.97에 대한 단서가 없죠. 그럼 어차피 못 구해. 그럼 0.97이라는 그 소수값이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있는 거냐면은, 자, 17이 대충 루트 16이랑 루트 25 사이여서 4점 블라블라인 거를 알았던 것처럼, 이게 뭐야? 무리수에서, 그러니까 루트에서 그 정수가 나오는 그 근사값을 앞뒤로 둔 거잖아. 그것처럼, 자, 0.97을 감싸는 연속된 그 로그 값. 그러니까 얘는 95죠? 9배하면. 그러니까 로그 9. 자, 로그 9가 대충 95 어쩌고 되죠? 0.95. 얘보다 큰 거 맞죠? 그 다음에 로그 10이 1이니까 얘보다 분명히 큰 거 맞죠? 아, 얘는 뭐야? 자, 이 녀석은, 자, 로그 x가 지금, 네,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요게 포인트, 그 최고짜리 숫자가 이제 결론적으로 9가 나오는 건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죠. 자, 0.97은 저겁니다. 그 양변에다가 20을 더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20.97이고, 이렇게 20 더해볼게요. 되셨나요? 20.97이 로그 x죠. 그러면 이 20은 뭐야? 10의, 9 곱하기 10의 20승인 거잖아. 됐니? 얘는 뭐야? 10 곱하기 10, 저기 뭐야? 10 곱하기 10의 20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의 21승인 거잖아요. 자, 그게 x인 거 맞아요? 로그를 똑같이 떼면? 어, 이런 아이디어 맨키로 이렇게 앞뒤로 연속된 정수 사이의 로그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9에다가 0이 20개인 거죠. 000000000 해갖고 20개. 얘는 10에다가 여기 20개니까 그 사이에 있는 숫자는 뭐겠어? 당연히 9점 그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저희 최고자 숫자는 9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21이고 9니까 더하면 30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나요? 네, 해보시고요. 어, 음. 잘 들려서 미안한데 지금 안일하게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어, 다음 문제 질문 주시죠. 40번. 네, 다시 한번 볼게요. 9자리 정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A가 N자리 수이고 B분의 A 제곱의 정수도 N자리 수일 때, 그 자리수가 저렇게 어떤 문자의 형태가 나오고, 자,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자연수 조건 항상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연수 정수 조건. 자, 상형 로그를 취해볼게. A제곱 B 이렇게 되는데요. 이 녀석은 2 로그 A 플러스 로그 B인데요. 9자리라는 거는 정수 부분이 몇이란 이야기니? 8이란 얘기죠. 8점 블라블라. 뭐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둘게요. 그 다음에 A는요. n자리 수니까 n-1점 어떤 소수 부분이 또 있겠죠. 블라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세 조건 다 써볼게 이렇게. 로그 b분의 a 제곱이 이것도 정수 부분도 n자리 수래요. 그러니까 자, 2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인데 자, 이 녀석도 이제 n-1점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음. 자, 이걸 단서로 그 n의 값을 구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로그 a의 값이 이제 n-1, 이 정수 부분이 되는데, 음, 그러면 이게 어차피 다 정수고 자연수니까 막말로 이제 하나 대입을 해봐도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관건이 뭐냐면은 얘네 둘을 엮어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 혹은 얘네 둘을 뭐 정리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자, 로그 a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A가 이제 n-1점 블라블라니까 로그 B도 뭐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초록색 1번 그 나온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이제 그거를 구해보면 되겠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스텝 1. 1단계. 스텝 1. 주어진 조건을 다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거 V자 체크한 걸 두 개를 왜 더할 생각을 해봤을까? 뭐 B가 소거가 되기도 하고요. 뭐 A만 남으니까요. 자, 그리고 얘네가 간단히 정리가 되잖아요. 뭐 같은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4 로그 A가 여기서 딜레마는 소수 부분을 더해서 그게 1이 도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우리 알아두셔야 될 게 어떤 두 소수 부분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개 더하게 되면 범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을 도구할 때랑 도구하지 않을 때를 그냥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음, 또 로그 A에 4 더해 주시면은 네네 됐습니다. 이렇게 더해 볼게요. 더해 주시면은 이 녀석은 일단 이거 그냥 8 플러스 알파 베타 뭐 그렇게 할 걸 그랬네. 자, 일단 정수부분끼리 보이는 정수부분끼리 더해 주시면 n 플러스 7이죠. n 플러스 7이고 소수 부분이 케이스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1을 도구하지 않아서 n 플러스 7이 고스란히 정수 부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1을 도구해서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8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n 플러스 7일 때 그 그러면은 또 4로 나누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4로 나누면은 하고 n 자릿수. 지금 일단 자연수 조건이라는 거 조금 예민하게 봐주시고, 그 9자리니까 상용력을 취했을 때 8 플러스 소수 부분. 각각 다 다른 진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 간만으로 써줄게요. n자리니까 n-n-,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운데 A가 나와 있고 얘네들이 연립하면 A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더해볼게요. 그럼 로그 4A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 0하고 1 사이고 0하고 1 사이니까 해갖고 나누면은 얘는 이제 0하고 2분의 1 사이 그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정수 부분이 이제 n-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어, 그러니까 n에다가 계속 대입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n에다가 n이 1일 때 얘가 2고 얘가 0이니까 안 되죠. n은 1이 안 되는 거야. 저 보기부터 3 대입하면은 안 되죠. 5 대입하면 어떠니? 5 대입하면 10이고, 여기 3이고, 4니까 아쉽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저기 7일 때도 안 되는데. 7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주면 되는 거니까. 기하급수 안 되면. 그럼 다시. 자, 3일 때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2를 여기다 줘도 괜찮죠. 얘가 0하고 2 사이니까 이제 2를 주더라도 그때까지 이제 소수 부분의 역할이 되잖아요. 어. 자, 3일 때 되네요. 정수 부분이 2인 거.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좀 연거푸 대입하는 거 말고, 3일 때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잉여를 표현을 써봤는데요. n이 그 자연수고, 이렇게 4에 대한 잉여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4의 배수라면 이 자체가 정수 부분이 될 텐데
그런 경우는 n이 3분의 11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 n 플러스 7이 요거니까 얘 자체가 정수 부분이죠. 두 개가 같으려면 이제 n이 3분의 11이니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3이 되는 걸 발견을 했으니까 3이 들어갔을 때 10은 4K 플러스 2죠? 지금 이제 답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 자, 여기가 이제 4K 플러스 2일 때, 어, 그러면은 역시 4K 플러스 2면 얘가 정수 부분이 돼야 되니까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답을 나눴을 때 플러스 1을 얘한테 주시면 얘는 여전히 소수 부분으로서 기능할 수 있죠? 얘가 이제 부등식의 덧셈에서 0하고 2 사이인데 이 조도 0하고 이제 1 사이니까 4로 나눠서 그럼 그때 이제 K가 나오게 되는데 자 케이스 3에서 K가 나오게 되고 K가 n-1과 같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n 플러스 7이 요거라는 거니까 케이스 3는 n 플러스 7이 4K 플러스 2라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K 대신에 n-를 넣으면 n 플러스 7, 4n-4니까 2. 그러면은 요거 3이고, 그러니까 n은 3 나오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자, 요 아래 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절차는 이해가 되셨나요? 각각의 이제 로그값 정수 부분을 이용해 소수 부분을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했습니다. 자, 내가 V자로 이렇게 연산한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 로그 A만 나와 있고, 얘네 둘이 연산하면은, 둘이 더하면은 이제 로그 A 형태가 나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알파도 0하고 1 사이고, 그, 베타도 0하고 1 사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준 거는 0하고 2 사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4로 나누면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1하고 2가 더해지고까지는. 돼서요? 자, 그래서, 어딨냐? 음. 자, 이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파란 색깔 안 썼죠? 지금, 요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식을 정리해서,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 이 파란색 별표, 요거랑 이 별표끼리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로그 A니까. 근데 n 플러스 7이 자연수라서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잉여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n 플러스 7이 만약에 4의 배수라면 이 자체가 정수 부분이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1이 나눠서 n이 정수라는 거에 대해 모순이 생겨서 이 경우가 파기가 돼요. 얘가 4k 플러스 1이라면 이 경우에서 1을 뜯어내고 정수 부분이 이거 자체는 아니죠. 이거 자체에서 1을 빼야 되죠. n의 값에서. 그러니까 n 플러스 7이라는 친구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네래. 그러면 그 나머지 1인 나머지를 빼서 4분의 n 플러스 6이 정수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논리 쓰고 있는 거야. 뭔 논리냐면은 자, 7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만들어지죠. 그럼 1을 빼면은 3으로 나눠 떨어지죠. 나머지를 피제수에다가 빼면은 나눠 떨어진다. 그 논리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자, 얘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야. 그럼 2를 빼봐. 4의 n 플러스 5는 4로 n 플러스 5가 4로 나눠 떨어진 애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면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4의 되게 좀 풍성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인 마이너스 4니까 그게 n 플러스 5니까 어때요? n은 3 나오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학생들이 되게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경우 나누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뭔가 무섭잖아, 그지? 다음 번호. 자, 이거 우리 비슷한 그거랑 비슷한데, 그치? 가우스는 무조건 그냥 정수 부분이야. 정의가 똑같아. 정수 부분이고, 이건 소수 부분이야. 근데 우리 저번에 봤던 문제 뭐였어요? 그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케이스였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였어? 그 소수 부분의 차가 합이 차가 0인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차가
소수 부분이 똑같은 케이스가 있고 합이 1인 케이스가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통점이 그 로그끼리 로그끼리 빼거나 자 왼쪽 건 뺀 거고요. 오른쪽 건 로그끼리 더했을 때 그 결과가 뭐다? 정수라는 거는 이제 공통된 특성이 있었는데요.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있었어. 뭘 조심해야 됐었냐면은 더해서 1이 되는 애가 이걸 그냥 정수라고만 하면 알파 베타가 더해서 1이 되는 거는 알파나 베타는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수의 변형상. 그쵸? 근데 이게 정수가 되는 거는 알파가 1인 경우도 포함을 하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정수가 되는 집합이 요거라고 한다면 제가 정수가 되는 집합이 이렇게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서로 집합의 크기가 달라서 여기에 부합되는 걸 골라 주셔야 돼요. 알파가 알파가 알파 베타가 0은 돼도 괜찮죠. 안 된다라는 거야. 얘가 0이 되면 얘가 강제로 1이 돼. 그거를 조심해 줘야 돼. 선생님 알파는 0 되는 거 괜찮아? 그래 얘는 괜찮지. 근데 얘 때문에 베타를 1로 만들어 버리잖아. 그게 오류가 생기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걸러져서 됐었고. 다음 문제. 근데 사실 저도 1번도 모르고. 아, 하면 되죠, 그러면. 아, 근데 이거를 제가 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네. 로그 x잖아요. 그거를 네. n 플러스 a로 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가우스를 풀어가지고 a의 값을 구했는데 서술을 어떻게 풀죠? 그러니까 저 이 풀었다기보다는 n 플러스 a로 뒀으니까 그냥 n 플러스 a를 3 대입한 플러스 거예요. A라고 두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 가족권으로 가 발문을 얻을 수 있는 건 3 플러스 알파 요거거든요? 그3 플러스 알파를 둬도 네, 알파가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보통 알파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냥 3 플러스 알파로 두고 아래 거에다가 그 3 플러스 아, 네, 알파 대입했다고요? 대입해가지고 네. 네네. 그 모든 x에서 x가 네. 하나로 특정이 되면 뭐 n 플러스 10의 블라블라 승이겠죠? 그러니까 곱한 게 저렇게 되겠고요. 해볼게요. 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완전히 몰랐던 것 같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x 제곱의 이제 소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요. 2를 곱하면 6 플러스 2알파인데 역시 2알파가 소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2알파 빼기 1이 소수 부분일 수도 있죠. 자, 그거. 2알파가 소수 부분이 되면은 6 플러스 2알파가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알파가 0하고 2분의 사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 알파가 2분의 1부터 1이 되면 2알파는 여기 큰일 나잖아요. 1부터 2까지니까 2알파 빼기 1이어야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 1 돼서 정수 부분이 7이 되겠죠. 상황이 두 가지밖에 안 되네. 음. 알아 괜찮니? 어. 그 다음에 x분의 1. x분의 1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요건 한번 상현이가 얘기해보고. 자, 이게 페이지 1이고요. x분의 1은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인데. 자, 어때요? 마이너스 알파는 소수분이, 우리가 아는 소수부분이 아니죠. 그렇지. 1 빼주고 1 더해주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알파의 변형은 어떻게 되죠? 알파가 0하고 1 사이면 1에서 알파를 빼면은 그 알파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1이 될 수가 있거든요. 0이 될 수가 없고요. 요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음. 알파가 그래서 얘는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알파가 0일 때랑 0하고 1 사이일 때 이거 두 개가 좀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면 만약에 알파가 0이라면 이 자체가 정수잖아. 더 쉬운 거예요. 알파가 0일 때라면 요 녀석은 그냥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알파가 0하고 1 사이라면 이제 이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경우가 나뉜다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알파에서 너무 성급하게 1 마이너스 알파면 약간 도라미 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네, 알파가 0일 때 알파는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1이 돼서 이 자체가 소수 부분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소수 부분이 이제 그냥 얘가 마이너스 알파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경우 나누기죠? 이렇게 봐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뭐야?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어 근데 지금 이 알파가 이렇게 범위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이제 4개는 아닐 거예요. 자, 알파가 0이라고 미안해. 네. 0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알파가 0이면 그 저기 얘도 소수 부분이 0이고 0이니까 괜찮죠. 자, 그럼 지금 인제 헷갈림이 드시는 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합쳐서 그다음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어 얘는 얘대로 알파가 0일 때 분류해 갖고 얘는 그 소수 부분이 0이고 얘는 소수 부분이 인제 1 마이너스 알파니까, 자 알파가 0일 때, 0일 때 하시고 그다음에 알파가 0하고 2분의 1일 때 얘는 그때는 인제 이걸로 고정이겠죠? 네. 그러니까 알파가 0일 때랑 작업을 몇 번 하시면 돼?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3번 하시면 돼요. 어. 왜냐하면은 이 경우 2 개는 다 얘에 귀속이 되잖아. 어. 해야 되는 경우가 알파가 0일 때. 알파가 0일 때 소수 부분은 어떻게 나오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파가 0일 때, 제가 근데 구하는 게 지금 x를 구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같은 게 요 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즉 알파가 0일 때 얘랑 얘랑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알파가 0일 때니까 그때 로그 x. 그때 로그 x는 몇이 나와요? 3이 나오죠. 1 번에서. 이 1 번에서. 됐죠? 그다음에 2 번. 알파가 0하고 2분의 1 사이일 때 해 볼게. 알파가 0하고 2분의 1 사이면은 그 얘는 2 알파가 나오죠. 얘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죠. 따라서 알파가 몇이야? 3분의 1 이죠? 이 경우에도 부합이 되고, 알파가 3분의 1 이면 로그 x는 몇이 나와요? 이번 경우에서 3분의 10이 나오죠. 됐나요? 자, 이거 다 해 보고 또 정리해 볼게. 3 번. 그다음 안 해본 거 어딨어? 그 알파가 2분의 1 하고 1 사이일 때. 자, 그러니까 봐봐. 알파는 원래 0하고 1 사이인 애야.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알파가 2분의 1 사이일 때 저 소수 부분은 2 알파 빼기 1 이죠. 근데 이 녀석은 이미 인제 이 범위 안에서만 노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3분의 2 네, 알파가. 이 구간에도 포함이 되고요. 알파가 3분의 2 니까 이거 그냥 3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쓸게요. 3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거 10에 3이 3 개죠. 9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하면은 1 이죠. 그래서 1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 그러니까 가 발문을 보시면은 로그 s의 정수 부분이 3이라고 하는 거니까 로그 s를 3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에 x 제곱을 물으면은 x 제곱의 인제 소수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나 발문을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x 제곱의 소수 부분과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어떤 어려운 모먼트, 어떤 캡사이신이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그 소수 부분이 부정이라는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그 x 제곱이 6 플러스 2 알파인 건 동의하시죠? 근데 2 알파가 소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알파의 변형에 따라서 2 알파 빼기 1이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정의 상황이라는 게 학생들을 어렵게 하는 그 캡사이신 포인트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경우를 나누면 됩니다. 왜?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으니까. 경우로 나누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지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지. 어. 그래서 이 알파가 소수 부분이거나 소수 부분이 고가에서 1을 빼줘야 소수 부분이거나, 근데 그걸 변형을 표시를 해봤어요. 알파가 0하고 2분의 1 사이면 이거는 2알파가 0하고 1 사이니까 이거 자체를 소수 부분이라 볼 수 있지만 2알파 빼기 1이 소수 부분이 될 때는 이제 알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1을 도화해버린 거죠. 도화해버려서 1을 빼줘야 소수분이 되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분의 1도 이제 똑같은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로그 s가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알파인 것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거 잘 얘기해 주셨어. 여기다 1을 빼고 여기다 1을 더하라. 근데 1 마이너스 알파가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게 0하고 1 사이는 맞아요. 근데 알파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알파는 1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1은 엄연히 말해서 소수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 녀석도 얘네가 1이 될 때랑 1이 안 될 때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1이 돼버리면 꼭 넘어가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알파가 이제 0이라면 1이 되니까 알파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눴습니다. 알파가 0일 때는 넘어가지 않아서 이거 자체가 소수 부분으로 또 인정받는 거예요. 0은 플러스 0, 마이너스 0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알파가 0하고 1 사이면 1 마이너스 알파가 소수 부분에 적절한 범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소수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되게 성격이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보라색의 알파의 구간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작업을 뭐 이렇게 범위가 뒤죽박죽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또 이제 막막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알파가 0일 때,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분기점, 그러니까 이거하고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자, 우리 이런 절대값 풀 때, 경우 나눌 때, 1 마이너스 이렇게 경계값 두 개 잡고 이렇게 경우 세 개 나온잖아요. 왜? 마이너스 2는 얘의 분기점이니까. 1은 얘의 분기점이니까. 그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0이 분기점이니까 그 0도 존중해 주시고 여기서는 2분의 1이 분기점이니까 0 카운트 해 주시고 2분의 1 카운트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기서 달라지는 저 지점 2분의 1과 0을 해 주시면 이렇게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알파가 0일 때, 자, 알파가 0이라면 얘는 소수 부분이 0이겠고 얘는 소수 부분이 2알파니까 2알파가 0이랑 가까워야 되니까 알파가 0, 즉 로그 s가 3일 때입니다. 네, 케이스 하나. 자, 그 다음에 알파가 0하고 1 거에 또 세부 조건이 있으니까 알파가 0하고 2분의 1 사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또 세부 경우는 아닌 거죠. 0하고 2분의 1 사이면은 수분이 2알파죠.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알파죠. 두 개 갖다 나가면 알파가 3분의 1 나오죠. 이게 케이스 2, 두 번째. 그래서 알파가 그때 이제 저기 3분의 1이니까 3 더하기 3분의 1. 됐나요? 마지막 케이스. 지금 내가 여기까지 다 했어. 2분의 1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에서는 얘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수수분이 1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요거니까 요거 1차 방정식 계산해 주시면은 알파가 3분의 2 나오죠. 그게 세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알파가 될 수 있는 원래 케이스는 0하고 이제 1 사이였는데 그거를 내가 세부 분할해서 다 분석을 끝냈죠. 그래서 10의 3승 다 더하니까 3색에 3분의 1 더하기 3은 1이니까 10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위 문제, 아래 문제도 다 경우를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비슷한 거지. 네. 그래서 지식보다 청년의 문제. 그럼 다음 거 일단 하나만 정도 더 먼저 봐볼게요. 정리해 보시면 잠깐 좀 문제 좀 가볼게요. 그 43번에서는 네, 리을이 890, 최대값이 899로 나왔는데 네,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네. 그럼 좀 풀어볼게요. 로그에서 정수 부분을 f의 소수 부분을 gx로 정의하자. 양의 지수 x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자연수 조건이 나왔죠. mn이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예요. 그럼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정수 부분은 로그의 정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수라는 건 소수점 아래가 이제 없는 걸 말하죠. 그래서 fn은 0부터 뭐 무한대까지 막 100억, 1000억 이렇게 하면 0이 계속해서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자릿수는 저기 0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자, 그 소수 부분이 이제 헷갈리는데 자연수를 상환하고 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소수 부분은 자연수에 대한 로그 값이죠. n이 1이라고 한다면 뭐 0일 것이고 2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어쨌든 0부터 시작해서 1까지잖아요. 0은 포함할 수 있고 이렇게 맞나요?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저값은, 아, 이것도 0 포함하니까 이렇게. 그럼 0이 될 수 있는 거 맞죠? 아니, 니은. 그 다음에, 그 니은을 말하는 거죠? 어, fn과 fn이 2이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몇 자릿수라는 거야? 세 자릿수라는 거죠. 어, 그러면 m하고 n의 절대값의 차이, 최대값은, 그럼 세 자릿수의 극과 극을 하면 되는 거니까 100이랑 999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어. 근데 세 자릿수 똑같은 거. 자, 사용 도구가 2일 때. 근데 이게 틀리니? 니은 틀리니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니은이 니, 맞는지 지금 확신이 안 쳐서 아, 아, 이거는, 그걸 틀린 거예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고백이 아니니까 틀린 거죠. 그가 899니까. 자, 그럼 하나 짚어볼게. 그러니까, 뭔가 찝찝하다는 거잖아. 모르는 게 아니라. 자, 상용 로그가 2라는 건, 정수 부분이 2라는 건 세 자릿수인 거 맞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세 자릿수래. m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m과 n이. 그래서 세 자릿수가 될 수 있는 거 100부터 999까지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두 개를 뽑았을 때 이건 두 개의 차이라는 뜻이잖아. 차이가 가장 큰 거는 899 맞는데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900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네.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처음에 기억을 틀렸다 했는데 어, 이은도 틀렸다니까 그럼 다음 기회가 없는데 그렇게 된 걸 처음 착각하면 그럼 뒤까지 마무리 좀 해볼게요. m하고 n이 다른 숫자면, 근데 소수 부분이 같다면, 아, 그러면 이제 그 로그에서 이제 같은 계열이죠. 숫자 코드가 같은 거. 7이면, 아, 그 숫자 코드가 이제 7에 대한 7 곱하기 10의 몇 승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소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까요? 상용 로그에서 소수 부분이란 그 결국에 자, 우리 a 곱하기 10의 n승 요거였잖아요. 이 n이 정수 부분을 간 거고 이제 소수 부분이 앞에 있는 그 유효 숫자였던 건데 그 유효 숫자가 이제 로그 a가 이제 이렇게 소수 부분이 된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로그를 떼버리면 여기 있는 10의 거듭 제곱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이 표현이 되게 뭐 쉬운 건데 여기에서 로그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소수분은 로그 7이래. 그럼 여기가 유효 숫자가 로그 7이라는 거 7 곱하기 10의 n승이라는 거야. 원래 숫자가. 그러니까 로그라는 세상을 잠깐 빌려서 갔다가 오는 거라고 했죠? 어. 왜? 원래 숫자가 계산하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로그 7에 막 근사값 생각해서 이거 뭐 4.뭐 788인가? 뭐지? 이렇게 꽂혀 있으면 그게 안 돼. 이 빨간색이 포인트야. 그 소수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어떤 A 값에 대해서 그 정수 n에 대해서 a 곱하기 10의 n승이라는 원래 숫자가 있었어. 근데 그게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상용 로그를 취해서 a가 소수 부분으로 갔던 거고 n이 정수 부분으로 갔던 거야. a가 1하고 10 사이였으니까 요 녀석이 0하고 1 사이가 됐던 거라고.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기 전에 원래 폼을 모르시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결국에 숫자 배열이 같은데 로그를 7에다가 로그를 붙인 게 보이니까 원래 숫자는 7 곱하기 10의 n승에서 이 7에다가 붙은 거구나 생각해 보시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최소값은 지금 m하고 n이 자연수니까 7 곱하기 10의 빵승, 7 곱하기 10의 1승. 그게 차이니까 63이 제일 적죠. 선생님?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은요? 얘는 자연수 벗어나기 시작하잖아.
가장 작을 때. 그 다음은 700형님이랑 차이는 630이니 틀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일단 해보시고 2차 질문은 받고 잘 안 나와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네, X자리에다가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요거를 대입한 식이고요. 자, 거기다가 어차피 똑같이 2분의 1 나오니까 이거 4분의 1로 고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A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요거를 전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개의 곱셈, 4번의 곱셈이 진행이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요거 붙잡고서 하면 알파의 2알파, A의 2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거 좀 정리를 해놓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두게 되면 자, 알파가 남는 거 위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끼리 계산하는 게 이제 알파가 살아남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2알파죠. 이번엔 그 핑크색으로 저기 베타가 살아남는 케이스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2, 3이랑 1,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2 베타 그 다음에 A 2 베타 플러스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겠죠? 전체가 이제 2분의 1, 4분의 1로 이렇게 묶이고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어,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하려고 했다 보니까 고했어요. 어, 맞아요. 어, 어. F 2알파 대입한 게 2니까 또 그 2분의 1도 좀 조심해줘야 되죠? 헷갈리니까 2알파 여기 마이너스 2알파 2분의 1에 한 게 2니까 요거는 4, 요거는 8, 요거는 4, 요거는 8 이렇게 해서 여기 4분의 1 있었죠? 12, 그래서 3 이렇게 나오네. 그냥 이건 대입 잘 해갖고 계산해 주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 다음 문제 11번. 51번. 이거 잘 보세요. 얘 둘이 평행이동 관계죠. 4. 지금 A, B 그 발문이 필요해요. X축에 평행하다.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하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4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또 AC는 저거랑 같대. 그러니까 얘가 또 4래요. 그러면은 Y좌표. 자, 찐밋이 붙죠. 찐밋이 같으면은 연립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 그러니까 2의 x 플러스 1에서 2의 x 마이너스 3을 뺐을 때 그게 몇이 나오는 거? 4가 나오는 요식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수 1 뜯어내면 2고 얘는 8분의 1이니까 2 빼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16 빼기 1이니까 8분의 15에 2의 x승. 요게 4. 15분의 8을 곱해보세요. 15분의 32죠? 네, 이렇게. 그럼 구하는 게 뭐니? 그 C의 Y좌표를 구하는 거죠. C의 Y좌표는 어떻게 돼요? 그 A의 Y좌표에서 4를 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 X를 다시 대입하면 되죠. 양변 로그 2를 취하게 되면은 X는 로그 2의 15, 32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거 맞아요? 요 X좌표가? 그럼 그거를 어디다 대입해? Y는 2의 로그 2의 15분의 32 빼기 3 이렇게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로그 2의 8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요거 어떻게 바뀌니 요거 로그 2의 15분의 4로 바뀌죠? 맞아요? 네. 로그 2의 2니까 로그 2의 8. 그다음에 저기 8로 넣으면 15분의 4. 얘랑 바꿔주면 15분의 4 나오죠. 이렇게. 아, 네. 응. 근데 요거는 파악하셨을 것 같거든? 여기까지 썼을 것 같아. 그것도 어, 했어요. 어, 15분의 32까지 구했는데 어, 어.
오늘 로그 취향. 로그 취하면 되죠. 로그 취하면. 로그는 굉장히 직관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 막 지수 문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x승, 3의 y승, 뭐 그런 같을 때, 이런 것도 그냥 로그 취하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만약에 서술형이 안 나온다면 그냥 단원적으로 그냥 로그로 계산하는 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야. 네, 다음 질문 주세요. 53번. 네, 53번. 잠깐만요. 이거 제가 스스로거든요. 이거 집에서 오시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에다가 응. 아예 안 돼요. 사진을 입력했어? 사진도 다 넣었는데. 근데 사진 넣었으면 상현이 거에는 보여야 되는데, 사진 입력 방법이 잘못된 거야. 수학카에서 봤던 건 똑같은 건데, 4분면 지나는 건 무조건 원점이랑 비교하는 거야. 봐봐. 일단 지수함수 그래프가 약간 그 연가지 같이 생긴 건 알지? 뭐 이렇게 대충 생겼잖아요. 음. 얘가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항상 원점을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 그 4분면이 딱딱 바뀌거든? 요 녀석이 관건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럼 요 녀석이 항상 지나는 그 정점을 잡아보시기 전에. 자, 이거는 지금 찐밑이 일정하죠? 자, 저걸 딱 어떻게 그리잖아요? 정근선 뭐니? K죠? 점선 K고, X가 0일 때, 그래서 X가 0일 때 대입해 보셔야 돼요. X가 0일 때 K-16이죠. 그럼 저 그래프는 대체 어디로 뻗어 있는 거니? 자, 원래 2의 X승에서 X의 Y에 동시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생긴 거에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얘가 Y 절편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Y 절편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2,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고 하면 딱 여기서 그만! 더 올라가면 안 돼. 그만! 더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그걸 한 줄 요약하면은 그 F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같아도 될까요? 음. 그죠? 같은 것까지는 아직 안 건드리죠. 음. 그래서 같은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K-1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가 16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더 받아볼까? 근데 이제